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 방송입니다. 네, 요즘 농막이 전 국민의 화두 아닌 화두로 점점 변해가는데요. 도심에서도 농막이라고 얘기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유치원 애들까지도 농막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 농막은 도시민들에게는 꿈 같은 그런 로망입니다. 그 시골 원두막 같은 이런 농막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리고 모기불 피워놓고서 감자 삶아 먹으면서 그 시골의 정취도 느끼는 이런 어른들의 향수와 같이 애기들에게도 푸른 자연에 대한 동경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애기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농막이 뭐야? 그랬더니까 뭐 농사 짓는데 뭐 있는 거요. 뭐 그런 식으로 대충 얘기를 하던데 개념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은 전 국민의 화두가 됐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농막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이 농막을 가지고 규제를 한 사람은 욕 좀 먹게 되겠죠. 그리고 또 농막을 못하게 하는 사람은 아마 두고두고 자라나는 세대들한테까지도 욕을 먹을지 몰라요. 뭐 을사오적이니 뭐니 뭐 그렇게 할지도 몰라. 농막을 못하게 한 사람 뭐 5명을 꼽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할지도 몰라요. 예, 그만큼 국민들은 원하는데도 이 정치권이나 이 정부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틀어막기 바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농막을 이 와중에서도 농막을 만든 곳이 있어서 잠시 와봤는데요. 어저께도 제 주변에서 이제 경자 유전의 법칙이라고 해갖고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된다. 땅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땅을 살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 경자 유전의 원칙. 예, 그거 인정합니다. 그건 100% 맞는 얘기고 또 그래야만 하고요. 그러나 현실이 안 따라주는 현실을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농막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은 제가 또 다른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논밭이 다 묵지 않고 이렇게 붙였던 경작이 되었던 곳입니다. 저 위에서부터요. 경작이 이렇게 됐고 이 밭도 작년 초까지도 여기에 농작물이 있었어요. 근데 여름에 다 수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묵어서 올해는 이제 농사를 안 짓는데 이게 경자 유전의 원칙의 이제 현 주소입니다. 뭐 혹자는 어떤 분은 이런 농촌의 그 토지는 사실상 뭐 국가 기간 산업에 준하는 방위 산업체 정도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꼭 예비해 놓아야 될 일을 그런 땅으로 해서 농지는 꼭 보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실제로 농촌에 와보면 실상은 이래요. 뭐 과장할 필요도 없고 있는 거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의 땅들이 되게 평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0,000평에서 15,0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넓은 땅인데 경작되는 땅은 딱 400평 한 200평 정도의 두 필지 정도만 경작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야화 되어 있습니다. 10,000평을 400평만 사람이 붙이고 경작하고 나머지 9,600평은 황무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탁상 공론을 하신 분들은
경자 유전의 원칙을 이 해방 전후로 1947년쯤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47년쯤 돼갖고 경자 유전의 원칙으로 해서 엄청나게 농지 개혁을 하면서 이걸 내세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요즘같이 갑자기 경자 유전의 원칙을 들고 나왔었는데 현실은 이렇다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묵었어요. 이렇게. 안타깝죠. 이게 뭐 나중에 이제 국가의 그 곡물이 세계적으로 파동이 일어날 때는 여기다가 씨앗을 파종해서 여기다 농사를 짓고 이걸 수확을 해서 이렇게 뭐 나라를 구제를 한다. 뭐 이런 개념들을 갖고 계시던데, 야, 참 이게 뜬구름을 잡는 얘기 같고요. 이건 뭐 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땅이 뭐 7대3으로 7은 산지요, 3은 땅이라고 그래서 뭐 30%이 땅이 뭐 금방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농막 몇 개 지으면 이게 농지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침수붕대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와보세요. 농막은 한 곳도 없어요. 이런 그 엄청난 그 큰 넓은 땅에 농막이 몇 개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단속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 아니겠습니까? 보여주기 행정으로 해서 단속하기 위한 명분 아니겠어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걸. 이렇게 넓은 땅들이 전부 다 앞뒤로 쫙, 이 만평이 한 15,000평이 넘습니다, 솔직히 이거. 다 전부 다 묵어서 전부 다 이게 앞에 보이는 이 나무들이 이게 다 밭이에요.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다 묵었어요. 다 묵었어요. 이게 7대3으로 보는 국민들이 탁상공론을 해서 저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책상 앞에서 뭐 7대3이니까 계산을 내보니까 7이 그 산이고 3이 저 농지인데 그 농지 중에서 뭐 이 농막으로 하고 뭐 하고 하면 6평이 하고 하면 농막이 전부 다 이걸 그 점령을 해서 그 뭐 수확 하나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자꾸 호도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그렇게 쇼를 하시면은 나중에 실상이 밝혀질 때는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 보세요. 다 묵었어요. 한번 쭉 가볼게요. 그나마 여기 이렇게 그래도 사람 자국이 이렇게 난 거,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이 묵은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묵은 땅을 개간하러 온 사람들이 사실상 농막 같은 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땅들 허허벌판이고 이제는 여기가 옛날에는 여기다 다 논밭이었고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곳에 뭐가 하다 못해 산짐승을 막든지 벌레를 막든지 막아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막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농막을 호화주택이겠습니까? 이런 데서 호화주택을 뭐 하려고 이런 데 와서 호화주택을 하죠? 뭐 사람들 호가는 그래요. 뭐 그냥 농막을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집을 지어라. 참나. 집 지을 것이 없어서 이런 저 강원도 산골까지 와서 집 지으려고 왔냐고요. 아니잖아요. 개념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현실의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이걸 어저께도 잠시 보여드렸는데 이걸 볼 때마다 지나다니면서 이걸 볼 때마다 서글퍼요. 이게 마지막 남은 이게 농가주택입니다. 여기에 한 10여 채가 살았었어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한 집, 두 집 쭉 이제 빠져나가고 또 노인 되신 분들은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떠나고 여기는 그냥 모든 농지들이 다 묵어서 수만 평이 묵어서 있는데 이게 농림지라고요. 관리 지역도 좀 있고 농림지, 즉 절대 농지라고요. 절대 외지에서 살 수 없는 땅, 절대 사지 말라는 땅, 절대 농사만 지으란 땅 보세요. 산이에요, 산.
이게 밭입니까? 지금 저 앞에 보세요. 지금 저 나무들 한번 보십시오. 수령이 30년 가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묵어가기 시작하면서 큰 나무들이 자라고 금방 묵기 시작하고, 요건 또 재작년까지는 요거 붙였었어요. 여기도 요 아래 보세요. 이것도 지금 묵기 시작하면서 나무들이 벌써 수령이 3년쯤 되니까 벌써 제 키보다도 2배, 3배 정도 커져 있습니다. 요거 순식간에 한 2년, 3년만 지나보면 저 뒤하고 비슷하게 돼버리, 다 임야가 되는 거예요. 이런데도 여기에 귀농귀촌을 해서 이 땅을 살리겠다는 사람들이 이 농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 볼 때마다 참 뭐 유식하게 뭐 할 것도 없고, 뭡니까, 옛날에 고려 말에 길제, 야은 길제죠. 길제가 개성을 돌아보면서, 망해가는 이제 개성을 돌아보면서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이제 초야로 묻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개성을 돌아보면서 이제 고려의 멸망을 한탄하는 시조가 있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곳 없다. 어집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딱 그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그 시조가 딱 떠오릅니다. 500년 도읍지를, 좋았던 이곳의 농지로 활력을 했던 그분들 연로하셔서 다 떠나시고, 이제 여기가 이제 허허벌판이 되다가 못해 이제는 이게 전부 다 산이 돼 버리는 거. 누가 여기 인적이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산천은 말이 없대. 인걸은 간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이미 떠날 때는 다 떠나고,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시골, 이 시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도 그 도시민들이 정말 가상하게도 이렇게 내려와서 농막 짓고, 또 그리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살리겠다고 오는데, 이게 환영해 주지 못할 망정 이걸 단속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동영상 대통령님 위시에서,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리고 행정하시는 행정가 여러분들, 그리고 각부 장관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 꼭 이걸, 너무 촌스럽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돈이 안 된 방송이 우리 촌스러운 방송이에요. 오죽하면 촌스런이겠습니까? 그러나 원뜻은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입니다. 런 가자. 네, 이거 볼 때마다 여기 참 애잔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골의 일상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곳곳이 이렇습니다. 곳곳이. 경자유전의 법칙이라고 하는 밭들을 보존해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보존은 둘째 치고, 경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작을 못하고 사람이 없는데 무슨 농지 보존을 하면 뭐합니까? 제비집도 있어요. 옛날에 흥부가 문고리, 참 여기에 우리의 조상들이 논밭 가꾸시면서 이곳에서 아들 딸 낳고 교육시켜서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람들 만들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사랑방, 이쪽은 이제 뭐 안방, 저쪽은 이제 화장실이나 뭐 이렇게 됐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갈대 같기도 하고, 마른 풀을 이렇게 이어서 쌀이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지붕을 했고, 저 위쪽에는 이렇게 석가래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것.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곳 없네요. 이 쓸쓸한 이 시골에 도시민들이 와서 제 농사 짓겠다고 온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원래 황토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자갈들을 긁어 모아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차가 좀 다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는 작년까지 농사를 다 지었었어요. 근데 이제 힘이 붙이는지 다 떠났어요. 다 묵었어요. 저 아래로 보이는 수만 평의 땅들 전부 다 농림지와 관리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쭉 옆으로 연결된 이 땅들, 조금 있다가 농막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아래쪽을 보여드릴게요. 실상을. 이렇게 해서 저 위에 보여지는 이제 농막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길들을 이렇게 조금 이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진입을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자, 주변 여건이 참 좋아요. 근데 여기 제가 처음에 이 땅을 우리 귀농귀촌 동호회에다가 소개를 했었을 때 전부 다 너무 고요하다, 조용하다, 너무 적막하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혼자 오지 말고 3명 모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 3명을 모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명이 모아서 이 땅이 전체적으로 한 5, 600평 정도, 한 700평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됐는데, 요건 이제 250평으로 나누었고, 이쪽 거는 이분은 이제 300평을 분할해 했고, 저쪽이 100평, 저쪽이 150평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 땅을 또 혼자 사서 해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귀농귀촌 동호회 모임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촌스러운 방송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귀농귀촌 동호회 카페도 있고요. 연결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싼 다락형인데, 이건 좀 보편적으로 이제 보급형이기 때문에 조금 싼 편이에요. 이렇게 뭐 1000여만 원만 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비는 피할 수가 있고, 그래도 저 멧돼지가 와서 들이받는다 하더라도 뭐 사람 다칠 일도 없을 테고, 뭐 이 정도 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멀리서 보면 이게 무슨 벽돌주택으로 이렇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여요. 뭐냐면 흑백이 됐을 때는 흑백이 가장 화려합니다. 흰색하고 백색을 2개를 썼을 때 그게 가장 화려하게 보여요. 눈에 튀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호화주택으로 보는데, 천만에 창고 대신에 겉에 껍질은 어떻든 마감재는 저렇게 나와 있어요. 마감재는 안 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감재는 주위에서 뭐 아무나 또 갖다가 또 마감재 좀 지저분한 걸 갖다 일부러 붙일 수도 없는 거고,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붙여 놓으면 저렇다니까요. 요즘에 건축재가 좋기 때문에. 저거 안 비싸요. 쌉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무슨 뭐 이게 대단한 호화주택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외형적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안쪽은 이제 창고 형태로 되어 있지만 겉은 이제 외장재는 저런 식으로 해서 사람도 좀 들어가서 햇빛도 좀 피하고 최소한의 난방시설 그 정도만 해놓은 상태지, 허가주택은 무슨 언감생심 허가주택이야. 한번 살아보세요. 여기서 추워서 살 수 있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1층 높이에서 최대 높이보다 10cm 정도 작게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1층인데 중간에 다락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렇게 이쪽은 이제 250평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뭐 허가라기보다도 이제 신청은 먼저 해서 신청이 접수가 되고 신고 필증이 나오면, 농막 축조 신고 필증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농막을 올릴 수가 있어요. 농막 축조 신고를 했었고 그 필증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이분은 이제 도시 농부니까, 본인은 이 가족이 이제 이쪽은 이제 꼬맹이, 그리고 요거는 첫째, 막내, 제일 막내 두 번째, 저 앞에서 저게 이제 큰애,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카까지 해서 이렇게 한 골씩 자기 이름을 이제 앞으로 새길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었다 하는 걸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 고추 따거나 파 이렇게 할 때, 수확할 때 이제 그때 자랑하려고 여기다 이름표를 붙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와서 아까 보셨다시피 숲이 우거진 황폐한 그런 땅을 이런 식으로 개간을 해서 이렇게 보존을 하는 게 이게 농지 보존이 아니겠습니까? 훼손을 하고 있습니까? 저기다가 세멘 공구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에다 얹어놨잖아요. 나중에 언제라도 저거는 옮길 수가 있는 거고, 저기다 밭을 만들 수도 있고, 언제라도 저거는 이동이 가능한 걸로 해서 농막으로 신고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건축법을 자꾸 들이대고 그걸 갖고 자꾸 단속을 하시는지 나 참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어요. 법을 좀 제대로 집행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건축법을 했다가 농막을 따로 해서 농막법을 만들어 놨다가 참 웃기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고구마도 있지였고, 이 집은 여기다 비닐 좀 씌우고 이러면은 조금 더 비가 좀 안 왔을 때도 비가 오면 이제 물을 먹었다가 그 위에다 비닐 씌우게 되면은 그 습기가 오래 보존되기 때문에 좀 가물어도 견딥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가물었을 때 말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중간에 줘야 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과실나무를 저 집은 이렇게 심었고요.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마 농사 좀 지어 보겠다고 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놀랍게도 서울 분이에요. 서울 분인데 이제 고구마 농사 좀 짓겠다고 작정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요. 되게 보셔요. 잘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게 잘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오늘도 아까 이제 요걸 다 해놓고 지금 내려가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 비닐 잘 씌웠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그 비닐 안쪽으로 물을 다 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쪽에 또 이 수분이 마를까봐 흙을 약간 덮어줬네요. 이것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홍천에 와서 여기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홍천 시내에서 이제 종묘를 요걸 모종을 사왔답니다. 모종을 사와갖고 심는데 어떻게 심으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알려주더래요. 그거를 일단 이런 식으로 최대한 둔덕을 높게 해야 물 빠짐이 좋고, 만약에 비가 많이 왔었을 때도 중간에 이렇게 배수 시설이 잘 돼야 된다. 최대한 높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높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제 뭐 한번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니까 그럭저럭 이 그림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고구마를 다 심은 것 같은데, 이것만 하더라도 고구마 수확 엄청 좀 하겠는데요. 땅값 정도는 건질 수 있겠어요. 이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해보다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농사에 대해서 적응이 좀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서 또 이제 이 모종 때문에 종묘사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러다 보면 그쪽도 또 친구가 생기는 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종묘사에서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식당 가도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또 물으면 또 좋은 지식을 알려줄 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짓게 되면은 가을쯤 되면 아마 여기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을쯤 되면 여기 이제 이 고구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뿌리에 최소한 3개 이상은 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개 이상 해서 한 5개 정도 고구마 쭉 뽑으면 5개가 줄줄줄 딸려 나와봐. 기가 막히죠. 그 이제 낚시할 때 그 손맛 느끼는 거하고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손맛이 아주 스릴이 만점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 맛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농사를 이제 좀 취미로 이렇게 하다가 요게 이제 이보다 조금 더 평수로 좀 짓고 싶다. 그럼 요즘은 이제 농기계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관리기라고 해서 그 관리기 하나만 있으면 농사 다 짓습니다. 옛날처럼 뭐 트랙터가 있어야 되고 뭐 경운기가 있어야 되고 뭐 콤바인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시절 아니에요. 그 관리기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데는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300평 뭐 1000평까지도 조그만 성실하면 1000평 정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요거 좀 하다 보면은 솔직히 뭐 퇴임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젊은 층도 좋아요. 시골에서 어리어리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와서 농사도 지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 구상도 이 시골에 오면은 구상이 더 잘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좋은 환경, 이런 좋은 앞에 입지 이런 걸 내다보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업 아이디어가 무궁무진 날 것 같고, 농촌에 기반을 둔 어떤 사업 아이템도 많이 탄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좀 오게끔 하는 게 농막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층들이 좋은 건 뭔가 하면은 그래도 와서 처음에는 모르고 막 뛰어놀고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다 한 번, 두 번 해서 이렇게 농사도 한번 해보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파종할 때는 골병 들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농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이걸 사지 말지 이랬다가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쭉 한다고. 그러다가 가을에 수확할 때 그 기쁨은요. 그때 뿅 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 농사 지을 만하구나. 재밌다. 이게 옛날 같으면은 의무적으로 그냥 의무방어를 열심히 그냥 정말 이거 중노동 같이 이렇게 하는 시대는 아니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개념은 즐기자. 내가 즐기고 재미있으면은 재미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좋은 아이템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시에서 뭐 전부 다 늙어서 오는 거나 또 병자들만 온다 이런 고정관념은 아니에요. 요즘은 어린애들까지 다 안다고 그랬죠, 농막을. 젊은 애들도 이 농막에 대해서 엄청난 그게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관심이 엄청 있어요. 그래서 왜 농막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설치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왜 우리 농막은 하나 없냐고 맨날 투정이에요. 그러면 농막 해놓으면 너네들 거기서 농사 짓고 한번 해볼래?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젊은 애들도 뭔가 이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한다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이 시골에 오면 벌레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흙 같은 거 뭐 신발에 묻으면 싫어할 것이다. 뭐 게임만 좋아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싫다고 하더라도 데리고 와서 이 부모들이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교육을 시킬 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있지만 말 없이 그냥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밭고랑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까마득한 곳에 엄마가 저 끝에 있는 거예요. 엄마 부르면 엄마 소리도 잘 안 들릴 정도로 밭고랑 저 끝에 있으면서도 가라고 여기 들어오면 밥 버린다고 가라고 손짓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엄마의 모습, 그 아버지의 이제 소를 밭을 갈면서 소가 이제 끌고 가는 그 장면을 제가 어렸을 때 잠깐 봤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도 내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들 하면은 옛날에 소 끌고서 농사 짓던 거 그때 그 몇 순간 그 카트가 지금도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부모들 세대,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 포기하지 마시고 쟤네들한테 내가 뭘 보여줄 것인가. 오지 마. 나는 너희들한테 신세 안 질 거야.
아예 그냥 종적을 감추고 모습을 안 보여주면 걔네들이 효도도 모르고 부모라는 그것도 모르고 아래위도 모르고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 없이 와서 옆에 참관을 하고 놀고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부모가 농사 짓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면은 깨닫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닮아가요. 부전자전이라는 게 달리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겁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게 개념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애들을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딸렸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 잘못 짓는 사람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사기성이 있든가 뭔가 열심히 안 하고 절제를 안 하고 뭔가를 저축해야 될 시점에서 그 허황되게 막 이것저것 쓰다가 보면은 자식들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 새끼 저렇게 나 닮았냐? 그거 탓할 거 아니에요.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습대로 내 아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저 약간 그랬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집이 왔는데 이 집은 서울이고 저 뒷집은 인천이고요. 그리고 저분은 이제 경기도입니다.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도권에서 세 분 대표적으로 이제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잘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이 사람들 못 오게 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됐을까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임야화. 뭐 경자 유전의 원칙을 내세워갖고, 그렇게 저 탁상 공론을 해버리면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다 묵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는 좀 달라지고, 농사 오자마자 파릇파릇 왜 농사를 안 해? 농사할 놈만 와. 이렇게 한다면 어느 누가 접근을 하겠습니까? 접근법이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해서 제주도 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제주도에서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농촌 살아보기는 못할 망정 농촌 농막에서 한번 어떤 거를 한번 농사를 지으면서 농막 생활도 좀 해보는 게 그렇게 죄인가요?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임야화되는 게 이게 정상이고 여기 와서 이렇게 도시농부들이 이렇게 와서 이거 농촌을 살리고 이 텃밭을 이렇게 밭을 살려놓으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하는 게 전체적으로 여론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여론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정말 이상한 뒤집혀도 잔뜩 뒤집힌 이런 개념들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혼란스러워요, 개념이. 저같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저 부동산 투기 비슷하게 받아들여지는 거. 그거는 농지법의 하나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서울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홍천에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살을 하면 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거 주택을 지으면 되지 않냐 하잖아요. 이건 주택용이 아니잖아요.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나의 농막을 사용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개념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거 모릅니까? 그러면은 한번 처음부터 해서 딱 원론적으로 탁상공론을 해서 한번 그것만 얘기를 해보자고요. 대지 위에 건물을 지으라 그랬지 누가 농막을 갖다 건축 비슷하게 해갖고 이렇게 와서 불법으로 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대지 위에다 집을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도심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들 텃밭 50평이든 100평이든 붙이려면은 군 단위에 와서 집부터 지어라. 오겠습니까? 문턱이 그렇게 높은데 오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부터 한번 지어보죠. 그러면 50평, 100평 그 농사를 한번 체험적으로 해보고 주말 농장 하려고 온 사람한테 아니 건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진짜 엉뚱한 얘기를 자꾸들 얘기를 하시니까 개념들이 다 비슷해요. 그럼 누가 농막을 하라고 그랬어? 건축하면 되지. 아니 그럼 건축을 해놓고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 홍천이다. 그럼 홍천 시내에다가 건축을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예를 들면 몇 억짜리를 그 집을 지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까지 이 농사 지으러 오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 8km 이상을 갖다가 여기 만약 온다. 그러면 집을 지은 곳에서 4km든 어떻든.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인데 거기하고 여기가 떨어져 있으면 여기는 또 비가 오면 어쩔 거예요? 뭔가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농막이라고요. 그래서 건축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빠지는 겁니다. 자꾸 건축을 못하고 하기 싫으니까 여기 와서 이걸로 해서 건축으로 해먹으려고 그런다.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말라고요. 그 시각은 본인 생각이고 직접 오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순서가 바뀐 거지. 이 사람들은 농사를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괜찮다 그러면은 뭐 이 농막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솔직히 껍질만 번지를 하지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이게 아무래도 그 난방시설이나 이게 열악해요. 못 살아요 솔직히. 난방비도 엄청 들어가고. 그럼 농사 짓기 위한 하나의 시설이라고요. 그리고 옆에 겉에 이렇게 나오는 거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건축 자재가 저렇게 나왔다고요. 건축 자재가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 이상 싼 건축 자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건축 자재를 이렇게 갖다 붙여 놓은 것 뿐인데 저게 호화주택으로 보면 참나 아니 시력을 교정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개념을 바꾸시든가. 하여튼 간에 예, 그렇습니다. 요건 요렇고 대비되는 거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요 아래쪽에 요게 이제 전이고요. 저 밑에가 답입니다. 요거는 이제 밭이고 저 아래가 논이에요. 이제 경자 유전의 원칙이 아주 잘 지켜지고 있는 이곳입니다. 저 끝까지 저 참나무가 울창한 저 끝까지가 다 토지입니다. 다 묵었어요. 단 한 필지도 경작되는 곳이 없습니다. 경작되는 곳은 딱 여기뿐이에요. 이 농막이 있는 곳. 우리 이 농막 했던 곳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임야화되어 있고 산이에요. 산. 뭐 7대3이 산이라면서요. 7이 그러니까 3을 갖다 보존하자며. 보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이게 현 실태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의 실태고 70%가 산지라는 그 산지가 30%의 농지가 아깝다 해갖고 농지에다가 농막을 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와보면 반대예요. 농막 안 하는 곳은 이렇게 전부 다 임야화되어 있고 다 산으로 변했다고요. 그럼 산이 지금 80% 가까이 가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리고 90% 가고. 그러면 지금 있는 밭은 그 도심지에 있는 얼마간의 밭만 붙여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산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